도움을 받았잖아요, 1시간 동안. 심리상담 선생님과. 근데 왜 다시 안 찾아간지 아세요? 형이 예쁜 여자 좋아해서. 온갖 이야기들 했어요. 어머니와 추억도 얘기하고. 끝났어요, 상담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선생님이 종이 하나를 딱 끄집어서 주는 거예요. 계산서를 내민 거죠. 입금 이유를 하시면 됩니다. 도윤님 지금 마음의 병은 한 10회차 정도는 받으셔야 된다고. 10회차가 120만 원인데 한 번에 결제하시면 100만 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울었는데. 선생님 그때 저희 제 출연료는 어디로 입금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자청의 대시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이제 김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쓰셨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대신하러 나왔습니다. 엄마는 괜찮아라는 책이에요. 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먼저.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일단 전 도움받은 게 뭐 사람으로 친다면 정신과 선생님, 그 다음에 심리상담 선생님, 그리고 제 주변 친한 지인들이잖아요. 다 도움을 받았고 결국엔 약은 먹지 않고 심리상담 선생님은 한 번밖에 안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심리상담 선생님을 좀 찾아가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자기 얘기를 잘 못 끄집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우울증 제 주변 친한 지인 한 30에서 50명한테 얘기했는 게 보통 잘 그러지 않거든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왜냐면 자청님한테 제가 딱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날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게 무서워서 사실 병원도 못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잘 못 꼬집어내는 분들이라면 꼭 심리상담 선생님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았잖아요, 1시간 동안. 심리상담 선생님과. 근데 왜 다시 안 찾아간지 아세요? 형이 예쁜 여자 좋아해서. 모든 상담 선생님을 제가 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마음이 되게 갑자기 힘든 게 갑자기 왔을 거잖아요. 그때 거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강남에 있는 그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아갔어요. 다 직원들이 퇴근한 거예요. 이제 카운트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 박사님만 이제 제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그 시간을 정하고 찾아간 건데, 보통 심리 상담은 당연히 어떤 방에 살 거잖아요. 그 수많은 감정들을 내가 다 꺼집어내야 되니까. 다들 울고 뭐 할 텐데. 방에서 1시간 동안 울고 뭐 온갖 이야기들 했어요. 어머니와의 추억도 얘기하고. 끝났어요, 상담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선생님이 종이 하나를 다 끄집어서 주는 거예요. 계산서를 내민 거죠. 입금 이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모든 감정을 배설한 곳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실수하셨네요. 그 센터도 심리 상담을 하는 공간과 계산을 하는 곳이 구분되어 있죠. 그쵸. 근데 이제 퇴근해가지고. 사실 그 안에서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상담에 이 내 감정을 계산을 해버리는 게 돼버리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다 쇼였구나. 그쵸. 이분 당연히 돈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분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 뭐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사실 애정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방금 만난 사이니까. 그때 생각한 게, 나는 어쨌든 내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는 사람이니까 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자. 주변 지인들은 들어주고 이런 걸 위로하는 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애정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 지인들 훨씬 더 많이 만났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절대 상담받지 말라가 아니라, 약이 필요하신 분은 약도 먹어보고 심리상담 선생님도 만나보고 각자에게 맞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 제 출연료는 어디로 입금하실까요? 여튼 그때 여튼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이후로 사실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를 잘 못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꼭 그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분들은 위로하는 법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약간 선불로 하는데, 원래 선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퇴근 시간에 가가지고 카운터에 퇴근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그치? 그래서 원래 상담이 10회기라고 그래가지고 10번 미리 선결제를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계산서를 주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네, 도윤님 지금 마음의 병은 한 10회차 정도는 받으셔야 된다고. 10회차가 120만 원인데 한 번에 결제하시면 100만 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울었는데. 선생님 혹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면 계산을 좀 다른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제 주변 지인들한테 도움도 받아보고 상담 선생님한테 도움 받아보고 느낀 게, 위로하는 게 진짜 별거 없구나. 그 사람 바라봐주고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간다라는 이런 믿음을 주고 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자청님이 제가 지금 친한데 제가 갑자기 우울증이 다시 발동을 했어요. 힘들다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5번쯤 내가 계속 힘들다고 전화를 해. 당연히 부담감을 느낄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런 부담감조차도 사실 우울증을 더 증폭시킬 수 있거든. 형이 되게 마음 힘들 때는 뭐 10번, 20번 언제든지 전화하고 내가 언제든지 갈 테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 전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왜 웃으시죠? 아직 제가 말씀드렸죠. 100% 나은 거 아니라고. 나중에 전화할 수 있어. 전화하세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 책이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어떤 생각, 어떤 계기로 쓰셨는지 그쵸. 뭐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는 게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보통 책을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 책을 쓰는 게 왜 오래 걸렸냐면 이걸 쓰다 보면 저는 옛날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감정에 더 몰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울면서 막 글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이 더 크게 올라오고 더 크게 올라오고. 아니, 우울증이 있을 때 쓰신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우울증이 시작됐을 때 책을 아이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예술가들이 자기 고뇌를 작품으로 뭐 승화시킨다 하잖아요. 아니, 쓰면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도저히 못 쓰겠다 싶어서 계속 몇 번을 많이 덮었어요. 좀 괜찮아지면 좀 쓰다가 또 덮고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이제 마무리 책을 지어가지고 이제 냈는데, 모든 사람이 사실 엄마란 존재가 다 있잖아요. 엄마란 존재가 있어야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 보통 엄마가 굉장히 모든 걸 많이 희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일반적인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이 희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냥 삶 자체가 진짜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모든 시간은 오로지 자식에게 다 있었거든요. 진짜 어머니가 이제 장례식을 치렀었는데, 장례식에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과 우리 가족 말고는 손님들은 다 제 손님이거나 아버지, 형이 손님이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그런 우울증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으면서 세상과 약간 단절을 좀 하셨거든요. 우울증이 그럼 어머니께서 몇 년이나 있으셨는지? 우선 형이 우울증을 한 그렇죠. 10년 정도 알았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형이 힘든 걸 보면서 어머니 당연히 마음이 아프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앓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런 어머니를 좀 기록하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불행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저한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고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다라는 거를 뭔가 책으로 담고 싶었어요. 세상에 엄마를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쓰면서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쓰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았던 거 뭐였냐면, 어쨌든 저한테는 그 어머니와 형이라는 이런 되게 아픔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책을 쓰면서는 그걸 덜어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다 덜어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이란 물체에 이제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아픔과 나는 좀 이제 약간 분리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 아픔이 다 내 안에 있었는데 이거를 다 감정을 담아서 이 책에 쓰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한테 했던 말이,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더 건강해진 거야. 이제 나는 이 아픔을 그냥 감정 그대로가 아니라 제 3자 입장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게 이제 뭔가 어떤 어머니의 약간 황상화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 평생 이제 추억할 수 있는 어떤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느낌을 줄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네, 맞아요. 대부분의 뭐 자식들이 사실 불효를 하는데 뭐 그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우리가 엄마한테 좀 막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엄마를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사실 늘 주변에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제일 만만한 존재가 저는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만큼,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뭘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존재라는 거는 저는 부재를 통해서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엄마랑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엄마랑 같이 마스크팩을 하고 누워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눌 수도 없거든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엄마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엄마라는 존재가 평생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데, 대부분 그때 가서 후회를 하시는데,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 지인들 한 50명한테 어머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냐? 대부분 하는 말이 나중에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 함께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안 올 수도 있거든. 그 시간이 영원히 없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는 내 자식이랑 어디 멋진 곳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정말 비싼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동네 김밥 천국을 가더라도, 다이소에 가서 쇼핑을 하더라도, 그냥 자식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어머니한테 저는 제일 소중한 시간 같아요. 제가 어머니랑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별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비싼 식당에 갔던 게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경치가 좋은 곳에 갔던 게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데 엄마랑 같이 장 보고 엄마랑 같이 팩하고 누우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엄마에게 중요한 거는 뭔가 비싼 거나 이런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자식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어머님이랑 좀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처님은 어머니랑 어떠세요? 엄청 친해요. 가끔씩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싸웠는데 네. 되게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아무도 약간 이해를 못 하는데 아니 그냥 어쨌든 되게 친해요. 서로 막 껴안고 막 그러는데 서로 약간 샹욕을 날리는 그 이상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싸울 때 어릴 때는 너무 매일매일 싸워가지고 그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욕을 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가요. 네. 그랬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그 둘 다 까먹었어. 이게 너무 싸우니까 엄마 김치찌개 됐어? 막 근데 이게 이제 싸운 다음에 어색해서 막 괜히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둘이 까먹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되게 상대를 열받게 하는 그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죠?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어머니께서 약간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중학교 되니까 힘이 만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쵸. 이제 막 그렇게 하시진 않는데 엄청 싸웠는데 나중에 24, 5이 되면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아니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제가 정서적으로 좀 건강한 편이거든요. 감정 기복이 덜하고 그 심리학 공부에서도 있지만 아 이게 결국 유아기 때 약간 어머니가 무한한 사랑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렇게까지 화내고 그랬던 게 그 어떤 아가페라고 해야 되나? 그냥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다 생각해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어머니를. 우리한테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엄마잖아요. 엄마의 잔소리 우리가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엄마의 잔소리랑 우리가 엄마한테 하는 잔소리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잔소리는 그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도윤아 TV 멀리서 봐라 눈 나빠진다. 도윤아 편식하지 마라. 건강하게 살려면 골고루 먹어야 된다 하는데 보통 자식이 엄마한테 하는 거는 나를 위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엄마 밥 차려줘. 엄마 돈 줘. 우리가 바라는 건 전부 다 약간 조건적이거나 아니면 나를 위한 건데 엄마의 잔소리는 정말 나를 위한 건데 그 잔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잔소리를 못 듣잖아요. 듣고 싶어져요 이제. 엄마의 잔소리 그냥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